미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속도, 가속도 이야기고요. 이거는 미분 단원 전체를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 앞에서 미분 단원 전체에 있었던 거 단어만 잘 매칭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위치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속도라는 거 나오고요. 시각이라는 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과학 시간 같은데 배웠을 좀 더 편한 단어는 뭐냐면 거리와 속력과 시간입니다. 조금씩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차이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위치라는 건 일종의 좌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 순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리라는 건 움직이는 물체가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인 거리 이런 거 나타낼 때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좌표라면 얘는 실제로 움직인 양을 나타내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해서 시각이랑 시간이라는 것도 차이를 생각해 보면 시각은 시계에 표시되어 있는 게 시각인 거지 몇 시 몇 분 할 때 그 시각이고요.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얼마 동안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좌표, 위치라는 건 1시부터 2시 사이에 내 위치가 아니라 1시에 내 위치, 2시에 내 위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시각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위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속력과 속도라는 것도 속력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거냐 그걸 나타낸 거지. 그래서 이제 거속시 막 여러분 외우잖아요. 이상한 표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죠. 근데 여기 속도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얘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얘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 배우는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율이에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시각이 변할 때마다 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을 나타낸 게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요 정의 자체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거속시는 여러분 뭐 물리 시간에 하든지 뭐 과학 시간에 하는 그거는 그거대로 외우고 계시면 되고 우리 여기 수학 단원에서 하는 속도라는 건 속력하고 조금 다르게 속력은 좀 이따 하겠지만 속도라는 건 속력하고 조금 다르게 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분 단원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맨 앞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 뭐였죠? 평균 변화율 정의 뭐였다?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니까 변화율이에요.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요만큼 변해. 이게 평균적인 변화율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하려는 걸로 끌고 와 보면 평균 속도가 되거든요.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시각의 변화량, 시각은 보통 t로 많이 표현하니까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는 x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좌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학2에서 하는 위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녀석 혹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녀석이거든요. 사방팔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냥 x좌표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x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점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더해야겠지만 평균 속도,
위치의 변화량을 이야기할 땐 최초 위치랑 최종 위치의 차이, 요게 위치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각의 변화량 중에 최종 위치와 최초 위치의 차이, 그게 위치의 변화량 해서 평균 속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평균 변화율도 이게 꼭대기 찍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최초의 y좌표랑 최종적인 y좌표 그 둘의 차이가 그냥 이 변화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다음에 우리 배운 게 뭐였냐면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였다고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요 녀석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나 마찬가지인데 순간 변화율이란 용어는 잘 쓰지 않았고 미분계수, 뭐 특정한 점이면 미분계수, 임의의 점이면 도함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평균적인 속도, 처음부터 이만큼까지 움직인 평균적인 속도도 중요하지만 순간적인 속도,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간 속도에 순간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 붙이지 않아요. 그냥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될 거냐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평균 변화율이고요. 평균 변화율 극한 보내면 미분계수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도를 구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요 녀석 뭐 하란 이야기예요. x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왜 얘도 결국 y 프라임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xt를 미분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xt라고 쓴 이유는 위치가 시각에 관한 함수, 즉 시각이 달라지면 위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속도는 v 가지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를 찾는 건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조금만 더 해보면 속도뿐만 아니라 가속도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가속도 뭔지 알죠?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가속도의 정의도 결국 이렇게 생겼어요.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속도하고 정의가 되게 비슷하죠.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한 게 속도였다면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럼 얘는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가속도는 보통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든 가속도든 결국 t 가지고 계속 미분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위치 함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x 가지고 많이 표현한다고 했고요. 이 녀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였어요. 속도는 v로 많이 표현한다고 했고 이 녀석을 또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 a로 많이 표현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속력이라는 게 또 등장하긴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속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러면 속력이 되거든요. 그 말은 속도라는 건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맨날 양수라는 이야기죠. 그럼 속도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양의 값을 갖기도 하고 음의 값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 해봐서 알지만 뭐 미분계수나 도함수 같은 건 맨날 양수인 거 아니잖아요. 음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의 부호 가지고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도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속도가 양의 값을 가졌다는 건 속도가 양수라는 건 위치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속도가 양수라는 건 위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즉 전진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속도가 음수라는 건 위치가 감소하는 거니까 후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이 점이 전진하고 있었는지 후진하고 있었는지 혹은 멈춰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속력은 뭐냐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겁니다. 뒤로 가는 게 빠르면 절대값이 큰 거고요. 앞으로 가는 게 빠르면 절대값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건 방향이랑 상관없이 빠르기만 나타내는 값이어서 우리 뭐 그런 거 하죠. 벡터, 스칼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얘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일종의 벡터 값이라면 이 녀석은 방향은 모르겠고 크기만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스칼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적분단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 표 그대로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책에는 보시면 211쪽에 211쪽에 그 바이블 포인트 안에 보면 이거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속력이 안 써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잠깐만 뒤에 있나 볼까? 뒤에 있었나? 뒤에도 표로 나와 있진 않네요. 요거 어디다 써두세요. 거기 그 위에 211쪽 위에 좀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요 모양 요대로 좀 써두세요. 그러면 예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요. 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결국에는 미분하란 이야기니까 뭐 속도 찾으세요, 가속도 찾으세요는 미분 계수 같은 거 찾아보라고 나온 거라서 주어져 있는 위치 함수 미분하시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뭘 어디 언제일 때 뭘 찾으라고 하는 건지 여기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시면 되고 보시면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 위치 함수 나와 있습니다. t세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그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t가 음수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t가 음수라는 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t는 항상 0보다 큰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보면 3에서의 t가 3일 때에 속도하고 가속도 구하세요야. 그럼 얘는 그냥 산수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위치 함수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나왔고요. 그럼 요거로 속도 구해보면 얘를 t로 미분한 게 속도인 거니까 그냥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가속도는 또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6t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라는 건 t에다 3 집어넣어서 속도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3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t가 3일 때 가속도 찾으세요니까 3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산수해보라고 나온 문제고요. 2번에 나와 있는 표현 눈여겨보셔야 돼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구해보래요. 뭐 똑같은 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라든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 가속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했으니까 t가 얼마인지 찾으셔야 할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위치 함수 입장에서 보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극값을 가질 때. 그죠? 이거 지금 얘 그림 그려보면 요 녀석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미분하면 요 녀석이고요. 지금 보시면 3으로 나누면 뿔마 2에서 극점이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극대야 극소야? 여기 생겼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2예요. 여기 얼마? 4. 졸려? 어떻게 하면 될까? 세수라도 하고 오든지. 일어나서 들어. 마이너스 2고인데 어차피 0보다 큰 거니까 이제 왼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없다고 생각할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0인데 원점 출발해서 처음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은 전진입니까? 후진입니까?
여기서 속도는 늘어나고 있어. 위치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잖아.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후진이지. 뒤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진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2에 오면 다시 전진하는 거로 바뀌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전진한다고요. 위치가 작아지다가 커지는 거잖아. 여기가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위치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극점이란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0 되는 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 찾으세요니까 t는 2야 이러고 끝날 건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 찾으세요. 그러면 2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 구하세요. 뭐 0이겠죠? 극점일 테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 찾으세요. 그러면 t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표현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또 자주 나오는 걸로 그런 거 있어요. 원점을 다시 지나갈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원점을 다시 지나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거 셋 중에 뭐 봐야 돼? 원점을 다시 지나갈 때 라는 건 위치를 봐야죠. 위치가 뭐라고? 0이라고. 원점이니까.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T축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 원점, 지금 출발이 원점이니까. 원점 출발해서 이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점을 다시 지나갈 때라는 건 지금 이 그림에서 어디 나타내는 거야? 이거지 이거. 다시 위치가 0 될 때의 시각이잖아요. 그죠? 요점이라고요. 요때 t를 찾아라 그 소리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점을 다시 지나간다라는 건 위치가 0일 때의 t를 다시 찾아봐라 그 얘기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요. 예제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속도 가속도 예제는 그 바이블에 RPM에 보시면 조금 더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이야기할 건 우리 속도의 정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정의 기억하라고 했어요. 속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위치 함수가 문제에 주어지고요. 점 P에서 점 P가 원점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걸 시각으로 미분해서 변화율을 찾았거든. 근데 뒤에 나오는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건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거,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뭐 등등등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라면 전부 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시각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져. 그럼 변화율 구할 수 있는 거고 넓이가 달라져. 부피가 달라져. 다 시각에 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은 똑같지. 얘네들을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죠? 위치가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왔어. 그거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 나오는 것처럼 길이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미분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건 뭐냐면 7번 같은 건데 예제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선분 ABB에 점 P가 1cm/s의 속도로 A에서 B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AP와 PB의 PB를 각각 지름을 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15초 후에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인 거야. 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속도를 구하세요, 가속도를 구하세요 할 땐 위치 함수가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물어본 게 넓이의 변화율인데 넓이에 관한 식이 나와 있지 않죠. 뭐 하면 돼? 넓이에 관한 식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얘를 일단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그 다음에 t로 미분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항상 요 녀석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먼저인데 요령이랄까? 같은 건 뭐냐면 지금 t초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이게 그냥 t에 관한 함수인 거잖아. t초 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알아서 그냥 t에 관한 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 P가 A에서부터 출발해서 1cm/s로 움직인다고 했거든. 그럼 t초 후에 점 P의 위치는 이 길이 얼마겠어요? T t겠지. t초 지났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20-t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럼 t초 후에 이 왼쪽 원의 넓이는 파이 2분의 t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오른쪽 원의 넓이는 파이 2분의 20-t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거 둘이 더한 게 뭐다? s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찾아야 하는 게 앞에 있었던 속도하고 조금 다른 거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t초 후의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알아서 그냥 s에 관한 식이 되고요. 이제 우린 뭐 하면 된다고? 15초 후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서 15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15를 지금 넣으면 안 돼. 15를 넣으면 15초 후에 넓이가 그냥 나오는 거지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린 F'15가 필요한 거야. F15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지금 fx 찾은 거고 F'15 찾으세요니까 미분한 다음에 15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얘처럼 숫자로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왼쪽 원과 오른쪽 원의 넓이가 똑같을 때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 넓이가 똑같다는 건 t가 11대란 소리구나. 미분해서 10 대입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변화율이 최소가 될 때 t를 구하시오. 아, 미분해서 최소값 되도록 하는 t 찾으란 이야기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그죠? 어쨌든 t초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식을 찾으시면 되고요. 뭐 하는 김에 답을 내보면 t로 미분하면 되겠죠. 요놈 미분하면 뭐 되네. 요거 미분하면 파이는 그대로고요. 2 내려오겠죠? 2분의 t의 1제곱이죠? 끝나면 안 되고 요 안에 거 미분한 2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더하기 파이에 얘도 마찬가지 2 내려오겠죠? 2분의 20-t 1제곱 될 거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요 안에 거 미분한 거 안에 미분은 뭐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더 곱하셔야죠. 얘가 S'T예요. 거기에다 15 집어넣으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겠다. 모르겠으면 전개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고요. 옆에 보시면 막 원뿔에 물 넣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고요. RPM에 가서 보시면 유형이 한 4개, 5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이블은 그냥 유형 딸랑 하나씩밖에 없지만 RPM에 가서 보시면 문제 개수 꽤 많고요. 유형 12번 보세요. 문제 7개 붙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꽤 중요한 녀석이고요. 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